내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본 수험생들은 고사장을 빠져나오며 홀가분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수학과 영어는 지난해보다 어려웠고 국어는 비슷했다는 평가입니다. 광주의 대표 축제인 추억의 충장축제가 2년 만에 개최됐습니다. 나흘 동안 동구 일대에서 열리고 비대면 행사도 준비됐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풍겨오는 악취 때문에 여수 국가산단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신고 건수는 늘었고 주간보다 야간에 더 심각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익 한평 군수가 1,000만 원 상당의 양복을 제공받은 혐의로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경찰은 대가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지만 이 군수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끝났습니다. 위드 코로나에 맞춰 지난해보다는 다소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시험이 치러졌는데요. 수험생들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시험장을 나섰습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험장을 빠져나오는 수험생들. 만족감과 아쉬움이 교차하고 있지만 홀가분한 표정만은 비슷합니다. 당장 다음 주에 있을 콘서트 티켓팅에 꼭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기분 너무 좋아요. 기분 너무 좋아서 날아갈 것 같고. 맞아요. 이제 대학교를 가니까 대학교 라이프를 즐기면서 연애를 꼭 하고 싶습니다. 위드 코로나와 함께 수능은 광주 전남 95곳에서 치러졌습니다. 마스크 의무 착용과 발열 체크, 점심시간 칸막이 설치 등 최소한의 방역 조치로 지난해보다 불편함은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나 격리자, 의심 증상자 61명도 병원과 별도 시험장 등에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다행히 광주 전남에서 이렇다 할 수능 관련 사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수능은 처음으로 문이과 통합으로 치러졌습니다. 수학과 영어는 지난해보다 어려웠고 국어는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반적으로 배점이 낮은 문항에 대해서만 많이 연계돼서 출제되었기 때문에 배점이 높은 어려운 문항에 대해서는 다소 생소하게 느낄만 했고요. 그에 따라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좀 어렵게 생각이 될 만한 시험지 않았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능 성적은 다음 달 10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수능 가채점 분석을 마치고 정시 지원에 초점을 맞춰 지원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광주의 미래 산업을 미리 엿볼 수 있는 전시회가 한꺼번에 열렸습니다. 그린카와 인공지능, 뿌리산업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뉴딜에 관람객들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시장 한가운데에 거대한 드론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200kg까지 화물을 싣고 시속 100km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어 물류 분야의 혁신이 기대됩니다. 자동차 자율주행을 위한 기술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역 기업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0.5톤 규모의 미니 트럭을 개발해 눈길을 끌었고 다양한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체험하는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기술은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실제 차량을 가지고 외부에서 실험을 하기에는 위험하기도 하고 안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뮬레이터 장비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국제 그린카 전시회와 IoT 가전 로봇 박람회, 뿌리산업 전시회 등 미래 산업의 현주소와 방향성을 살펴보는 전시회들이 한자리에서 동시에 열렸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국내외 93개사의 업체가 참가해 170개의 부스를 선보입니다. 특히 올해 출시된 친환경차가 전시되는 2021년을 빛낸 그린카 특별관과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가전 테마 부스 등도 설치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은 혁자 생존의 시대입니다. 혁신하는 사람, 혁신하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 광주가 그 성공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오는 20일 토요일까지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계속됩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건설업자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양복을 제공받은 혐의로 고발된 이상익 한평 군수가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오늘 오후 이 군수를 불러 지난해 건설업자가 대금을 선납한 양복점에서 1,000만 원 상당의 양복을 맞춘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이 군수는 양복점 주인이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대금 결제가 지연됐을 뿐 결국 양복값을 모두 결제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와 대구의 협력 발전 방안을 담은 종합계획이 확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30년까지 적용할 광주 대구 연계협력권 발전 종합계획 변경안에 대해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진행한 결과 달빛 고속철도와 광주권 외곽 순환도로 건설 등 8개 프로젝트 87개 세부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광주와 대구는 영호남 동서 고대 문화권 역사관광 루트 구축과 달빛예술 힐링 체험 공간 확충, 광주 대구권 국민휴양원 건립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수 국가산업단지의 문제는 안전사고와 환경오염뿐만이 아닙니다. 시도 때도 없이 풍겨오는 악취 때문에 산단 인근 주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지난해 32건이던 여수 산단 악취 민원은 올해 벌써 40건을 넘어섰습니다. 주민들은 악취가 어떤 성분이고 어디에서 오는지 또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른 채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별취재팀 이상원 기자가 악취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여수 산단을 바다 건너 마주보고 있는 여수의 한 마을. 산단과 7, 8km 떨어져 있는데도 주민들은 창문을 열지 못할 정도로 고약한 냄새가 난다고 말합니다. 비가 오기 전이나 바람이 안 부는 날, 또 이렇게 흔히 기압이 낮은 날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날 냄새가 많이 나고요. 냄새는 우리 어렸을 때 그 연탄 갈 때 나는 냄새, 다른 사람들 카바이트 냄새라고도 많이 합니다. 그 냄새가 많이 납니다. 인근의 또 다른 마을도 사정은 마찬가지. 악취 때문에 이사를 갈까 고민해야 할 정도로 고통스럽지만 어디에서 온 냄새인지 또 어떤 성분인지 몰라 답답하기만 합니다. 주민들이요, 이제 암에 걸린 사람도 있고 뭐 폐에 좀 안 좋은 사람도 있고 모든 어르신들이 병원을 다 다니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가스가 우리한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꼭 그것 좀 검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수 산단 악취 실태를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한 보고서입니다. 올해 상반기 관리지역 악취 희석 배수는 3 이상이고 20인 곳도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악취를 정화하기 위해 3배에서 20배의 깨끗한 공기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숫자가 높을수록 악취의 강도가 셉니다. 여수 산단의 한 화학공장 밀집 지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악취 허용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암모니아와 뷰틸 알데하이드 같은 악취 물질이 검출되는 곳도 있습니다. 특히 야간 악취 수치가 일일 평균보다 5배나 높습니다. 업체들이 악취 물질을 밤에 몰래 배출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 가는 대목입니다. 야간에 더 많이 공정을 많이 이렇게 가동하는 그런 데도 있고요. 야간 같은 데나 새벽 같은 데는 햇빛이 없기 때문에 되게 활발하지 못하거든요. 2019년 여수 산단이 악취 관리 지역이 되면서 자치단체도 점검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120개가 넘는 악취 배출업체 모두에 행정력이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와 올해 74건의 악취 민원이 접수됐지만 최근 2년 동안 적발된 악취 기준 초과 업체는 9곳에 불과합니다. 공장 정비나 이런 거 할 때마다 주변에 계신 분들은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시에서도 최대한 그런 것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인력 확충이라든지 장비라든지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쉴 새 없이 풍기는 악취 때문에 산단 인근 주민들은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자유마저 빼앗겼습니다. KBC 특별취재팀 이상환입니다. 전라남도가 지역의 미래 20년 비전으로 환태평양시대 신해양, 문화관광, 친환경수도 전남을 제시했습니다. 신해양 문화관광, 친환경수도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3대 목표로 신해양시대 한반도 중심축, 세계적인 관광문화 중심지, 에너지 대전환의 글로벌 거점을 내세우고 6대 추진 전략과 21개 정책 과제를 발굴해 추진합니다. 전남을 광주 근교권과 동부권, 서부권, 중남부권으로 나누어 에너지 신산업과 생태 관광,
해상풍력, 해양치유 등 권역별 특화 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광주의 대표 지역 축제인 추억의 충장축제가 위드 코로나를 맞아 2년 만에 개막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일부 행사들은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오랜만에 대규모 축제 현장을 찾은 시민들은 흥겨움을 만끽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흥겨운 음악과 함께 펼쳐지는 신나는 벚꽃 댄스. 버스 정류소에서 표를 받아 시내버스 출입문에 오르자 40년 전 충장로의 모습이 그대로 펼쳐집니다. 아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오락실과 만화방, 좌판에 펼쳐진 뽑기는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SNS에서 보고 옛날 뽑기를 한번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해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재밌어요. 골목 곳곳에서 말뚝박기와 숨바꼭질을 하며 뛰어노는 모습은 어린 시절 옛 추억을 떠오르게 합니다. 올해로 18회째를 맞는 추억의 충장축제가 힐링 예스를 주제로 개막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열리지 못했던 추억의 충장축제는 2년여 만에 오프라인 공간에서 시민들을 맞게 됐습니다. 오는 21일까지 나흘간 금남로와 충장로, 5.18 민주광장 등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를 고려해 대규모 야외 행사는 사전 예약을 받거나 차 안에서 공연을 관람하는 비대면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들 포함해서 2천여 명이 방역 관련 활동을 하도록 사전 준비했습니다. 위드 코로나와 함께 지역의 대표 도심 축제가 2년 만에 다시 선보인 가운데 방역 관리에 대한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면서 광주 일부 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합니다. 여수 한 초등학교에서 4명의 확진자가 추가되는 등 전남에서는 오늘 하루 8개 학교에 다니는 학생 12명이 신규 확진됐고 광주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광산구 한 학교에서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학생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광산구 내 초등학교 3곳과 중학교 3곳을 대상으로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긴급 원격 수업을 진행합니다. 오늘 광주에서는 21명, 전남에서는 46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전남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일상회복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6월 30일 이전에 개업한 도내 연매출 10억 원 이하 12만 개 사업체에 대해 업체당 30만 원씩 모두 360억 원을 현금 지급합니다.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한 달 동안 사업체 소재 읍면동 사무소에 서류를 접수하면 다음 달 중에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김성열 호반정학재단 이사장이 베트남 정부가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훈장 가운데 최고인 우호 훈장을 받았습니다. 주한 베트남 대사관은 서울 호반그룹 본사에서 베트남과의 우호 관계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김상열 호반정학재단 이사장에게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국가주석 우호 훈장을 수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상열 이사장은 지난 2015년부터 광주 전남 베트남 명예 총영사로 재임하면서 주한 베트남 대사관과 한국 베트남 수교 25주년 행사를 공동 주최했고 2014년부터 80여 명의 베트남 다문화 가정과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지인 중앙공원 1지구의 토지 보상이 오는 24일부터 시작됩니다. 광주시로부터 보상 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한국농어촌공사는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된 5,606억 원을 보상액으로 책정하고 오는 24일부터 토지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보상 계약과 보상금 지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광주 민간공원은 9개 공원, 10개 사업지구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마륵과 봉산, 신용, 우남산 4개 공원은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모두 마치고 소유권이 시로 이전됐습니다. 광주시 산하기관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억대 금품을 요구하는 사기 범죄가 발생해 광주시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3월 A씨가
광주시장 측근이라며 시 산하기관 취업을 미끼로 1억 2천만 원의 금품을 받아 가로채는 수법으로 피해자가 10명에 이른다는 제보를 접수했다고 밝히고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